자,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의 건강관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관리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좀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 건강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구글에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는 맞춤 기사를 띄워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쪽 기사를 많이 보니까 전 세계 유명 신문 기사가 다 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본 기사는 인사이더 비즈니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나온 건데, BMJ라고 하는 100년도 더 된 영국 의사협회 신문이 있습니다. 이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 우리말로 하면 증거 근거 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기사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가 세컨 웨이브, 2차 확산이 생기려는 이렇게 조짐이 있어서 학자들이 스크램블 발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스크램블이라고 하는 말은 공군들이 쓰는 용어인데, 급발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스크램블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롱텀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 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냈느냐? 로우캅 다이어트. 로우캅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저탄수화물 식사. 다시 말해서 밥, 빵, 국수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로우캅 다이어트가 코로나를 예방한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근데 그 노직이 뭐냐면 기저질환이 문제이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예방되고, 그러면 결국 코로나 위험성이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제가 한 소리인데, 노인들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명적이다. 이런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제가 한 소리가 안 늙고 기저질환이 없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말을 하는데, 소위 그 증거 중심의 의학을 한다는 유명 협회에서 이 말 하는데 이렇게 몇 달이 걸렸을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책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감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준비한 강의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유는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저탄수화물 식사가 아니라 제가 제 일로 치는 것은 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집단 면역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그린 뉴딜 뭐 이야기하면서 환경 재앙 때문이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손발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그러는 것처럼 잠 잘 자고 아침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어요. 7, 80대. 그냥 노인들도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늙지 않거나 기저질환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인터넷상에 나온 신문 잡지 이야기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과 코로나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과 코로나. 또 세 번째는
림프관 이야기, 춤추는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염증 제거 대용식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약 개발 프로세스 이야기, 폐섬유증 이야기, 내용이 참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코로나, 염증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고요. 이 콜레스테롤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조경현 박사가 오랫동안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콜레스테롤을 잘 먹어야,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닌데, 고기는 좀 더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밥, 빵, 국수는 줄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맨 고기만 먹는 사람에게 맞는 말은 아니죠. 보통 사람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좋다는 과일, 채소는 대부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콜레스테롤 거짓말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밝혀져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같이 먹으면 좋다는 이 폴리코사놀이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거는 인슐린 저항성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문제는 주로 그 결과가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지, 바이러스 감염에 더 잘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들 팬데믹 전환 사회부조, 재난사회부조금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저는 안 죽는 법 이야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인데, 인슐린이 저항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인슐린 그 자체는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그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 몸속에 당분이 지방으로 변해서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해결이 쉽죠. 우리 몸을 좀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인슐린이 다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BMJ 영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라, 그 내용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림프관 이야기인데, 이 림프관이 보다시피 뇌수액, 척수액이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책도 나왔는데, 뇌는 춤추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춤을 추면 뇌수액, 척수액, 그리고 이 림프관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이 림프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치매, 뇌혈관 질환, 뇌 관련 질환 이런 게 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뇌수액과 척수액이 잘 순환되고 림프관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림프관 림프절을 통해서 코로나가 침입한다는 소리예요. 림프관이 코로나 침입 경로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수도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수도 정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잠을 잘 자고 자주 움직이고, 하나 더 하자면 춤을 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 팁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림프관 순환에 대해 관계된 건강 팁이에요. 첫 번째가 발을 꼬고 앉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발을 꼬는 게 편하다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발을 꼬면 발 하나가 희생되잖아요. 그러면 사지가 아니라 삼지만 돌리겠다. 더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나중에 잊어먹을지도 모르니까 생활요법 이야기를 몇 가지를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잠은 골든타임에 꼭 자야 된다. 이미 다 알려줬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앞뒤 전후에서 한 7시간 정도를 자야 된다. 잠자는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염증을 치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시간 앉아있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봐서 아시겠지만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매 시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쉬는 시간에 맨손 체조를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는 자주 걸어야 된다. 자동차하고 이혼하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해 있을 때 먹고 밤 시간에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로도 코로나를 충분히 예방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미 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숱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코로나19는 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상을 한 게 그렇다면 면역을 평상시에 훈련시키는 그런 건강식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염증 메커니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다 이렇게 보니까 몸이 허약한 사람, 늙은 사람은 사실은 면역 훈련도 어렵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 치주염이 있는 사람, 당뇨,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면역 훈련용 건강식품을 먹어도 염증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면역 훈련 전에 만성 염증을 한껏 줄여야 된다. 방법은 염증 낮추는 식품들을 조합해서 손쉽게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면역 훈련 전에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한 사람에게만 건강식품을 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면역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의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단계에서 섣부른 면역훈련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감기 비슷한 거다. 감기 코로나도 있어요. 그러듯이 이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 방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복잡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의 5단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의 5단계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 몸에 있는 립세터를 중계로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들어온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단계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드디어 우리 몸에서 면역이 작동되게 됩니다. 면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사이토카인이 방출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면역세포가 다시 보충이 돼서 원기 회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면역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이렇게 이제 당분을 공급받으면 에너지를 내는데 거기에 비타민 B1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효소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크렙스 회로 영양소. 우리 보통 피로회복제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성분들이 잘 조합된 식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이러스가 입장하는 단계. 어떻게 하면 되죠? 입장을 못하도록 하게 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손 씻고 마스크하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식에서 피하기 쉬운 국기름, 포화지방산인데 이 포화지방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쁜 게 따로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골고루 필요한 건데 이 원리하고 때문에 나온 약 이야기가 클로로퀸, 바르시티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입장을 못하게 이렇게 막을 때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류마티스 약이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류마티스 약이 이 바이러스 복제를 못하도록 막는 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역이 작동되는 거죠. 약 이름도 어려운데 바르시티닙, 클로로킨, 탈리도미드, 토실리추맙 이런 것들인데 이 약들이 바로 대식세포를 작동하게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대식세포가 작동되기 시작해야 면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약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식품으로도 좋은 게 많습니다. 많지 않아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홍삼, 하나가 청국장. 놀라운 사실은 홍삼과 청국장이 한국에만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폴리감마 글루탐산 이런 것도 바로 이 면역이 작동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식품입니다. 네 번째, 사이토카인 폭풍 이야기입니다. 염증이 늘어나니까 염증을 부르고 그래서 폭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과잉 면역 반응인데 이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안 죽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선천 면역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없다는 소리는 후천 면역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게 선천 면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면역, 내추럴 킬러 세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과도한 염증을 사전에 평상시에 낮춰놔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염증이 언제 뭐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치주염, 담배 피기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과도한 염증을 평상시에 확 낮춰놔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염증이 없는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놔야 과잉 면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1세대는 감염병이었고 2세대는 만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세대 병이 후기 만성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기 만성 질환에 들어가는 병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도한 염증이 사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뇨병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코로나에 약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당뇨병 때문이고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평상시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를 막는 데 있어서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섯 번째가 이제 코로나가 한물 지나가면 우리 몸속에서 다시 면역세포가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면역세포에 들어가는 면역 물질들을 보충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원기가 회복되죠. 결론은 이 다섯 단계를 쭈루룩 훑어본 결론은 뭐냐면 평상시에 면역 훈련을 하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너무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뭐 코로나의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그 자체를 이미 나은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기사 올리면 다 내리고 제재 받습니다. 근데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폐섬유증이 문제인데 이 폐섬유증 때문에 코로나는 나았는데 한참 후에 몇 년 내로 사망하거나 또는 평생 고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잘 밝혀지지는 않은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 전에도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있었던 분들은 몇 년 후에 폐가 상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병은 폐렴으로 죽는 거지 코로나나 메르스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 안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폐섬유증이 코로나의 저주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폐섬유증에 대한 그 일본의 후쿠다 박사가 그린 휴르도인데 여기에 보면 MET라고 써진 데가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입니다. 당뇨병 라이프스타일 개선 보조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당뇨병이 걸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라고 말하고 거기에 이제 메트포르민을 보조제로 주는데 이 메트포르민이 바로 이 코로나 폐섬유증을 예방하는데 약효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가 더 잘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걸렸을 경우에는 더 심하게 아플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메트포르민 약이라는 게 저런 기능을 한다니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잔털이 있어요. 폐섬유에도. 이 잔털이 없어졌을 때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잔털을 잘 보존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이 잔털이 육무라고 해야 될지 선모라고 해야 될지 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잘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이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사과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과뿐만은 아니고 대구 간유가 좋답니다. 예전에 우리 눈 좋아진다고 먹던 거요. 금연 중요하고요. 베이킹 소다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용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 좋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콜로이드 은 저것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신과일 오렌지, 레몬, 포도, 베리류, 녹황 채소 이런 것들이 폐섬유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기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식사를 잘하고 식사를 잘한다는 소리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안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주 움직이고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먹은 것을 운동에서 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이 1이면 운동에서 빼는 것이 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것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적게 먹는 거예요. 빼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빼는 과정상에 활성산소 생기고 몸은 효소도 과다하게 쓰이고 호르몬도 과다하게 쓰이고 이미 노화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매일매일 해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매일매일 해독하는 방법은 아침을 꼭 먹고 기름기 있는 식사와 식이섬유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독극물들이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이렇게 평상시 건강 습관이 코로나 같은 중병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백신을 바라기보다 녹색 성장을 바라기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보다 에너지를 아껴 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예전에 유명한 이야기였었는데, 녹색성장 이야기 나왔을 때, 제본스 이펙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제본스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녹색 성장이 돼서, 에너지가 풍부해지니까 에너지를 예전보다 더 많이 쓰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적게 먹고, 운동 많이 안 하고,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통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들었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